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결심 공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잠시 뒤에 어떤 혐의인지 살펴볼 텐데 일단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스크럼은 진짜 뭐 5분, 10분 제대로 무슨 스크럼 짜기 그 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죄의 성립 요건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다시 판단해 봐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 기관을 사유화한 것으로 중대한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공권 범행에 대해 대수롭지 않은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이런 정도의 행위로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은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범행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기는커녕 그 불법성을 애써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함이 타당합니다. 내란 특검이 법원에 윤 전 대통령 징역 10년을 요청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는데 특히 이 체포 방해, 그러니까 본인이 한남동 관저에 있으면서 공수처의 체포를 권력을 통해 방해했다. 이 부분이 징역 5년이 되었더라고요. 아직 이제 본안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이 이제 이 구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예. 이거는 이제 이 어떤 이 부수적인 문제 이거에 예. 대한 이제 오늘 구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체포 방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당시 공수처가 이 대통령실 한남동 관저에 대한 들어갔을 때 그렇죠. 그때 경호원들 동원해서 체포를 방해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 침해, 비합헌 삭제 기록 등등 해서 이제 10년의 이제 구형이 내려졌는데요. 예. 결국 아마 재판부가 1월 16일 날 아마 선고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근데 1월 18일 날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되는 시점이에요. 자, 그러면 1월 16일 날 만약 이와 관련된 뭐 구형 관련된 유죄가 인정이 된다 그러면 이제 실적으로 구속 기간은 계속 늘어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중간에 석방한다는 일부의 어떤 바람이 사실 좌절되게 되는 것이죠. 예. 아마 내란 재판도 이제 2월 달 접어들면 마무리 이제 선고가 나올 것 같은데 어쨌건 당시에 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공수처에 어떻든 간에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합법적인 어떤 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막았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특검이 엄격하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인데 특검의 얘기는 저렇게 중무장한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화해서 전례 없는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이러면서 징역 5년 포함한 오늘 총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첫 결심 공판이 있고 징역 10년을 구형한 다음에 조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했는데요. 그 내용이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엄은 야당 때문이고 그리고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 저도 참 많이 참았다는 취지의 얘기를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최후 진술에서 했어요. 국회 독재로 국정이 마비됐고 권력 분림 붕괴 상황이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비전 시 참 계엄 상당히 많이 했다. 전 이상이 아닌데도 계엄을 상당히 많이 했다는 얘기를 했네요. 윤 전 대통령이. 거대 야당이 비상사태를 일으킨 원인이다. 계엄 선포는 야당 때문이고 국민 깨우치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더는 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박성미 서관님. 그러니까 결국 한 속보가 8, 9개 정도 됐는데 그냥 거의 핵심은 계엄이 야당 때문에 했다라고 윤 전 대통령 최후 진술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일관되게 계엄 선포는 야당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거고요. 예. 여전히 끝까지 야당 탓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본인이 선포한 불법 계엄에 대한 어떤 문제 인식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거대 야당이 취임 초부터 자유민주적 질서를 망각하고 반국가 세력과 연계해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반국가 세력이란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윤 전 대통령은 계속 일관되게 내가 한 행위는 정당했다라는 그 세계관에서 단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고, 그리고 지금 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은 분명하게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경호처를 사병화시켜서 막아낸,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 주어진 권력을 아주 그릇되게 쓴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
없었다. 혹은 뭐 영장도 위법했다.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에 대한 어떤 위법한 공권력에 대한 저항이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김경대 대변인,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이 당시 파면 결정을 할 때 뭐라 그랬냐면 물론 야당 비판, 민주당 비판도 했어요. 근데 본질은 헌법 수호를 위배하고 민주주의에 해악을 끼쳤다라는 게 핵심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헌재 재판 이후에도 오늘 징역 10년 구형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계엄은 야당 때문에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물론 계엄이건 내란인지 이 관련해 가지고 재판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본질적인 재판 내용은 좀 2월에 결론이 나올 텐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아직 이게 계엄이건 내란이라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이 체포를 방해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국회의원의 어떤 심의 표결권 관련해서 방해 혐의도 결국은 계엄 선포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요. 예. 그렇다면 계엄을 선포하게 된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 20여 차례 어떻게 보면 탄핵 그리고 또 감액 예산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본인 입장에서는 그거를 말할 수밖에 없다는 처지를 좀 설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에서 파면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법과 위헌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바라보는 시선은 뭐냐면 계엄이 곧 내란인지 여부는 지금 법적인 다툼을 하고 있지만 계엄이 과연 그 야당이 수없는 탄핵을 할지언정 그 부분이 그 그러게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계엄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긴 좀 힘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아까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만 속보로 거의 1시간 가까이 최후 진술을 한 모양이에요, 윤 전 대통령이. 그런데 이 특검의 징역 10년 구형 말고도 오늘 제가 굉장히 눈여겨봤던 부분이 있어요. 특검. 이건 내란 특검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이요. 윤 전 대통령을 또 다른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바로 대선 때, 지지난 대선 당시 건진법사를 몰랐다고 했던 게 바로 허위 사실 공표라는 겁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물론 뭐 갖가지 혐의로 기소가 될 수밖에 없는 윤 전 대통령이긴 합니다만 저거는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문제 차원은 아니잖아요. 자, 일단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대선 당시의 허위 발언으로 추가 기소를 했어요. 특검에서. 예.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이 공소시효가 지금 특검의 논리나 이 여당의 주장을 따르면 당시에 이제 이 공직선거법상 관련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기간, 예. 그다음에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기간은 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라고 보고 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남은 공소시효가 2개월 정도 된다는 거예요. 예. 중간에 공소시효가 중단되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특검은 이게 지금 기소가 가능하다라고 지금 기소를 한 거예요. 예. 그러면 과연 이게 기소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도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필요합니다만 만약에 이게 기소가 된다 그러면 이거 국민의힘이 당시에 대선 당시에 국고로 받았던 돈을 토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박성민 소장님, 저희가 한 준비 시간이 한 40초 정도 남았는데 아까 보니까 서영교 의원은 일찌감치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으니까 대선 당시 이게 이재명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허위사실 공표면 400억 가까이 반환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당에서 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선 후보 시절에 허위 발언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방금 이현종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당에도 동시에 책임을 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오히려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할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하는 대목이고 예.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했다는 건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정말 국민의힘의 실제적인 위기가 또 한 번 닥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관련 처음으로 결심 공판이 이루어졌고 내란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